안녕하세요, 와셔즈입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주가가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주가가 오르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빠질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투자 초기나 한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자마자 계속 올랐던 적은 별로 없었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경우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실적 악화 또는 이제 실적이 악화될 만한 요인이 발생했거나, 두 번째는 회사 자체적으로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횡령, 배임 이런 경우도 있고, 강력한 경쟁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 리스크를 들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회사 자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팔거나 아니면 주가를 일부러 누를 때가 있는데, 상속 이슈 같은 경우도 있고, 누군가 사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올라서 이미 고평가일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체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는데, 글로벌이나 국내 이슈를 통해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유동성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 시장으로 시중 자금이 옮겨간다거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가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악재에 반응하는 경우라서 악재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 아까 항목 중에서 1번서부터 5번의 경우가 있겠고, 전체 주식시장에 끼치는 악재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투자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현 시점이 주가가 바닥권인가 아니면 많이 올랐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닥권인데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슈 발생 이후에 주가가 횡보면 좀 더 관망해도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도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장기 바닥권에서 투매는 매수 신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회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라면은 바닥권에서 주가 폭락 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악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만약 악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개선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매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횡령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재가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알 수 없는 악재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나 분업화되어 있고, 계열사 분산도 잘 되어 있고, 사업 리스크가 분산이 잘 되어 있고, 전사적 위험 관리나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보통 업력이 길수록 나름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매수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악재 중에 실적 악화가 장기적일 거라고 판단되고, 특히 실적과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올랐다면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체 주식시장에 끼치는 악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변경하고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덩달아 빠지기도 하고, 멀리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나거나 가까이 있는 나라에 천재지변이 나고,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주요 교역 국가의 선거 결과에 휘둘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시장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전체 시장이 상승 국면이든 하락 국면이든 최근 10년처럼 장기 횡보 국면이든 간에 시장의 악재는 매년 수시로 일어나는데, 물론 장기 금리라든가 전쟁에 따른 유가 변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관망하며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는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경험 있고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면 이러한 이슈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전체 시장에 끼치는 악재 중에 좀 조심해야 할 건, 시장이 몇 년간 상승을 지속하고 과열권일 때 발생하는 악재인데, 똑같은 악재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은 쉽고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시장에 끼친 영향을 지나고 나서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적인 영향도 항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는 게 인간 본연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처한 투자 상황에 따라 주가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심리 상태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생활비에 압박이 있다거나 보유 주식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투자 기간 내내 손실을 많이 봤다거나 원래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거나 투자 경험이 짧을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주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로 인해 투자자별로 각각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변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주가가 안 오르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 누군가 디테일하게 상담해 주기도 어려운 일이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실력을 키워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